충격량으로 넘어갈 건데 이 식은 하도 많이 했으니까 이제 다 알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나 이거 dt가 0 가면 안 되는데 시간에 대해 적분을 할 거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dt 이쪽으로 옮긴 다음에 양쪽에 적분해 준 거예요. 근데 뭐 m은 어차피 v 따라서 변하는 애 아니니까 밖으로 빼주고 여기까지 나오죠.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뭔지는 모르지만 어떤 상황에서 시간에 대한 힘을 적분을 한다면은 걔는 뭐랑 같다? 운동량에 여기서 뭐 사실 정적분으로 해야 되니까 정적분으로 하면은 이렇게 될 거예요. 1에서 2까지. 1은 초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는 나중이 됩니다. 사실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닌데 처음 속도 V가 있어요. V1이. 처음 속도 V1이 있는 애를 여러분들이 F라는 힘을 줬어요. 그러면은 얘는 뭐가 돼요? F라는 힘으로 인해서 뭐가 생겨요? 가속도가 생길 거 아니야? 그렇죠? 가속도 곱하기 걔를 몇 초 동안 시간을 주면 속도가 변하겠죠. 이해되세요? 그럼 양쪽에 똑같이 m 곱해줘요. 여기 2라고 하자. 나중이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ma가 뭐예요? f잖아. 그러니까 f 곱하기 t가 되죠. 일정한 크기의 힘이 가해진다고 하면은 f 곱하기 t라고 쓰면 되고 시간에 따라서 힘이 변한다면은 적분이라고 써주는 게 옳겠죠. 그래서 이 식만 봤을 때 잘 이해가 안 된다 하면은 그냥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등가속도 운동 기준으로 생각을 하셔도 돼요. 어차피 똑같은 얘기니까. 그럼 이제 여기까지 얘기를 했고 얘가 충격량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충격량은 이 자체가 충격량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했어요. 충격량은 어떤 물체에 힘을 가했을 때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 되는 거예요. 이 식을 놓고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여기 충돌 문제로 돌아와서 차 둘이 와가지고 쾅 하고 부딪혔어요. 차 둘이 와서 쾅 하고 부딪히면은 얘가 이 차에다가 해주는 가해지는 힘이 있겠죠. 어떤 순간에 힘을 받을 거잖아요. 그로 인해 가속도가 있겠지. 이 힘이 시간에 따라서 얘가 얘한테 가해주는 힘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없다가 한번 쿵 하고 올라갔다가 이제 떨어지면 0이 되겠죠. 차 둘이서. 계속 힘을 주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와갖고 쾅 하고 부딪힌 다음에 뭐 떨어지든 뭘 하든 하니까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근데 우리가 뉴턴의 운동 세 번째 법칙이 뭐냐면 작용 반작용이에요. 얘가 얘한테 힘을 주면은 반대로 얘도 얘한테 힘을 줘야죠. 근데 그 힘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은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가 돼요. 맞아요? 그게 뉴턴 운동 법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순간에 어떤 t일 때 차 A가 B한테 힘을 줬으면은 차 B가 A한테도 똑같은 크기의 힘을 줘요. 하지만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똑같은 힘을 같은 시간 동안 대칭으로 줬으니까 둘의 면적은 어떻게 될까요? 같겠죠? 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작용 반작용 법칙이에요. 법칙이라는 건 틀릴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충돌이 나면은 한쪽이 가해주는 충격량은 반대쪽이 가해주는 충격량이랑 같아요. 근데 충격량은 뭐랑 같다고 했어요? 운동량의 변화량이랑 같죠. 그러니까 충돌로 인해서 얘의 운동량 변화량은 얘의 운동량 변화량이랑 부호는 반대겠지만은 같은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럼 봅시다. L이 뭐예요? 우리 L 뭘로 정의하기로? 선형 운동량이었잖아요. L이라는 게. H는 각 운동량이고. 맞아요? 우리 그렇게 약속했잖아. L이라고. L을 운동량. 아까 MV 쓰다가 지금 귀찮아서 그런 거니까. 그러면 이제 원래 이게 운동량 보존식인데 방금 제가 설명한 것대로 가볼게요. 쓸 공간이 있나? 나중 운동량에서 충돌한 이후에 A의 운동량이에요. 처음 운동량을 빼줘요. 그럼 걔는 뭐랑 같다고 해요? 충격량이랑 같다고 방금 얘기했죠. 그렇죠? 근데 그 충격량은 반대로 누구한테도 가해져요? 반대로. 그러니까 얘는 A라고 칩시다.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 얘는 마이너스 여전히 다른 상태로 L, B 프라임 나중에 운동량 빼기 처음 B의 운동량이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여기 양쪽 끝만 놓고 보세요. 얘네들만 놓고 보면은 식 정리를 해줄게요. 여기 프라임 붙은 애는 등호 건너편으로 가고 여기서는 A가 일로 오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기다 다시 쓸까?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일로 가고 얘는 일로 가면 식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나오죠? 누구랑 같아요? 이 식이랑 같죠? 그래서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이거 운동량은 무조건 보존이야 라고 강제로 주입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부터 시작해요? 충격량이라는 개념을 들고 오면서 충격량은 F는 MA에서부터 양쪽을 시간에 대해 적분을 해주면 충격량이 나와요. 걔는 운동량 변화량과 같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됐죠, 여기에서. 운동량 변화량이랑 충격량은 같다라는 거 F는 MA에서 끌고 왔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충돌 전후에 대해서 작용 반작용 법칙으로 인해서 한쪽이 반대쪽에 해준 충격량은 지가 받은 충격량이랑 부호만 반대고 크기는 같다. 충돌을 할 때 내가 받는 힘만큼 상대방도 힘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게 됐으니까 그러면은 충격량 A의 변화량에 대해서 충돌하는 차 A의 변화량에 대해서 A가 받는 충격량은 A가 받은 충격량은 A의 운동량 변화량과 같다. 근데 A가 받은 충격량은 반대 방향으로 B가 받은 충격량이랑 같죠. 작용 반작용 때문에. 그렇게 되니까 그럼 B가 받은 충격량은 뭐랑 같아요? B의 운동량 변화량과 같잖아요. 이 식을 풀어놓고 가운데 같은 애들 빼놓고 양쪽 운동량만 비교를 해보니까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됐고 충돌 전후로 묶어주니까 충돌 전의 물리량, 운동량과 충돌 후의 운동량이 같구나 라는 것까지 나오는 게 운동량 보존 법칙이 되는 거예요. 왜 법칙이에요? 뉴턴 운동 법칙에서 나왔잖아요. 이 법칙이랑 3법칙 가지고 우리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법칙에서 끌고 나온 애니까 틀릴 이유가 없는 거죠. 창문 좀 닫고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량 보존 법칙이다라는 거를 이렇게 유도를 해낸 거예요. 그럼 뭐 13.3에 대한 얘기는 다 한 것 같고 실제로는 이제 연습 문제 풀어보시면은
충돌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갈지가 나오는데 대개는 충격량은 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충격량이라는 거는 시간에 대한 적분인데 이 충돌 중에 얘가 이렇게 나올지 아니면은 뭐 같은 면적이라고 해도 이렇게 나올지 그런 건 모르잖아요, 우리가. 동력학 책에서 다루진 않아요. 근데 그래서 충격량은 잘 안 다루고 운동량 변화량이 일정한 운동량이 보존된다만 가지고 주로 문제를 풀고 좀 쓸모없는 얘기긴 한데 어떤 충돌이 일어났을 때 그러면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천천히 힘이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랑 이렇게 쿵 하고 가는 거랑 충격량 크기는 같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 치이는 입장에서 차에 치이는 입장에서는 뭐가 더 낫겠어요? 안 치는 게 제일 낫긴 한데 그거 빼고 그냥 여러분들한테 선택지가 둘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맞을래 아니면은 이렇게 맞을래? 뭐가 나아요? 긴 시간 동안 맞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몸뚱아리나 아니면 다른 것들에 대해서 다른 모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최대 충격의 크기가 중요하거든요. 왜냐면은 보세요. 여러분들 몸이 뭐 일종의 탄성체라고 봤을 때 탄성체예요. 그러면 F는 KX잖아. 외부에서 힘이 가해졌어요. 순간적으로 힘이 가해졌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뭐 탄성 계수는 그대로라고 했을 때 X 변위 아니면 변형된 정도라고 보면 돼요. 그게 정해지죠. 서로 비례하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긴 시간 동안 천천히 들어오면은 여러분들 신체에 대한 변형도 그런 거고, 변형도 이제 긴 시간 동안 살살 일어난 거고, 짧은 시간 동안 하면 뭔가 크게 변해져. 그러니까 뭐 목이 꺾이든가 뭐 어디가 부러지거나 할 수 있죠. 그렇게들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우리가 F는 MA라는 몸을 탄성체로 안 보고 하나의 강체, 그러니까 단단한 몸뚱아리로 본다고 해도 이게 차에 짧은 시간 동안 치이면은 받는 힘이 크니까 가속도가 크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만큼 급격하게 뭔가 변하는 거예요, 몸이. 어쨌든 안 좋다. 그래서 자동차 뭐 충돌 테스트 같은 거를 할 때도 기본은 충돌 테스트 하는 거 뭐 영상 같은 거 봤어요? 뭐 자동차 60km로 시속 60km로 해가지고 어디 벽에다가 쾅 하고 박거든요. 근데 그거 박으면은 애초에 운동량이 운동량 보존이라고 하기도 뭐하다. 걔는 아예 벽이니까 얘가 와서 그냥 들이받고 속도가 0이 되거든요. 근데 0이 될 동안에 차가 잘 구겨지면은 시간을 들여서 아주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오랜 이렇게 차가 천천히 구겨지면은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받는 힘의 최대값은 작아요. 뭐 다음날 아픈 건 똑같은데 이렇게 힘이 최대값이 작으니까 사람이 상대적으로 덜 다치는데 짧은 시간 동안 갑자기 와서 쿵 하고 멈추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이 충격을 이렇게 받으니까 그 안에 태우는 그 사람같이 생긴 덤이라고 하는 인형 있잖아요. 막 이렇게 마네킹 같이 되게 관절 달려서 막 하는 거. 그러니까 걔가 작살이 나겠죠. 순간적인 힘을 크게 받아서. 그거를 좀 막으려고 자동차들 뭐 범퍼 쪽에 뭐 그런 잘 구겨지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안에 에어백도 들어가잖아요. 에어백 터지면은 그걸 맞으면은 에어백이 이제 구겨지면서 그 충격을 주는 시간을 늘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물론 그 충격을 맞는 면적도 분산을 시켜주긴 하는데 에어백이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충격량, 운동량 얘기는 그럼 다 한 것 같고 시간이 다행히 진도를 빼니라고 잘 넘어가고 있네요. 몇 분 됐지? 14분.